드라마 봄날은 간다 8부작 원고 1장. 서울 근교의 작은 도시. 가을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다. 건축사 정호는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30년 전 떠났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는 마음은 복잡했다. 성공한 건축사로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정호씨. 동창회 장소인 한정식집에서 반가운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첫사랑 미영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야위어 보였다. 친구 상우는 성공한 병원장답게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고, 경자는 예전처럼 활발하게 분위기를 이끌었다. 우리가 벌써 쉰이라니 믿어지지 않아? 미영이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정호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술이 돌면서 옛 추억들이 하나둘 쏟아져 나왔다. 체육대회에서 함께 뛰었던 일, 문화제 때 연극 연습하던 일, 졸업여행에서 찍었던 사진들. 모든 것이 아련하고 소중한 기억이었다. 하지만 웃음 속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누군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시선들이 교차했다. 상우는 정호를 바라볼 때마다 차갑게 식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어떤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갈 무렵 경자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얘긴 아직도 못 잊었지? 우리 모두. 순간 좌석이 조용해졌다.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상우는 잔을 내려놓았다. 정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경자야, 그만해.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미 공기는 무거워졌다. 그들만 아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그 비밀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다. 정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영아,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정호야, 나 시간이 많지 않아. 할 말이 있어. 2장. 1989년 봄,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졸업을 앞둔 설렘으로 가득했다. 20살의 정호는 창가 자리에서 운동장을 바라보며 미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영은 학급 회장답게 졸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정호야, 미영이가 너 찾아. 상훈이 웃으며 말했다. 그때의 상훈은 정호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둘은 어려서부터 형제처럼 자랐고 무엇이든 함께 나누었다. 경자는 미영의 단짝이었는데 활발하고 똑똑해서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점심시간, 정호와 미영은 학교 뒤편 작은 언덕에 앉아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대학 가면 어떻게 될까? 미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정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보다는 함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더 컸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경자가 정호에게 고백을 한 것이다. 나 정호 오빠 좋아해. 미영이보다 더. 정호는 당황했지만 정중히 거절했다. 하지만 경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미영의 단짝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정호와 미영 사이를 교묘하게 방해하기 시작했다. 졸업식 전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미영이 정호를 급하게 불러냈다. 정호야, 나 큰일 났어. 미영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임신한 것 같아. 정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20살 고등학생에게는 너무나 큰 현실이었다. 현재로 돌아온 정호는 병원에서 미영을 만났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미영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정호야, 30년 전 그 일 기억나? 미영이 조용히 물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기억은 너무나 선명했다. 우리 딸이 있어, 정호야. 미영의 말에 정호는 숨이 막혔다.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3장. 30년 전 그날 밤, 정호는 혼란스러웠다. 20살 고등학생에게 임신이라는 현실은 너무 무거웠다. 미영과 함께 밤새 울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상훈에게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정우야, 이건 너무 큰일이야. 부모님께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우는 두려웠다. 결국 정우는 도망쳤다. 졸업식 당일, 그는 미영을 만나지 않고 서울로 떠났다. 미영에게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미안해, 미영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시간을 좀 달라.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다. 정우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군대를 갔다 와서 건축사가 되었다. 평범한 여자와 결혼도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미영이 있었다. 현재의 상우는 성공한 병원장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우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다. 30년 만에 나타나서 이제 와서 뭐? 미영이가 아파서 관심 생긴 거야? 상훈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상훈아, 나도 그때가 뭐? 도망간 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상훈이 차갑게 말했다. 미영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어. 임신한 몸으로 부모님께 맞고 학교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정우는 그제 알았다. 자신이 떠난 후 미영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를. 상훈이 곁에서 그녀를 지켜봤다는 것도. 그럼 넌 왜 미영이와 함께하지 않았어? 정우가 물었다. 미영이는 끝까지 너만 기다렸어. 바보처럼. 상훈의 말에 정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 아이 이름은 은수야. 훌륭하게 자랐어. 미영이 혼자서 키웠어. 정우는 자신의 딸의 이름조차 몰랐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은수는 너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아. 미영이가 그렇게 키웠거든. 상훈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지금 와서 아버지 노릇하려고? 너무 늦었어, 정우야. 사장. 미영이 사는 작은 카페에서 정우는 그녀를 다시 만났다. 미영은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를 잃지 않았다. 정우야, 은수 얘기 좀 더 들려줘.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에서 사진을 꺼냈다. 29살의 은수는 미영을 닮아 있었지만 어딘지 정우의 모습도 보였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 착하고 똑똑한 아이야. 결혼도 했어. 작년에. 사위도 좋은 사람이고. 미영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 정우가 물었다. 너를 찾으려고 했어, 정우야. 임신했을 때, 은수가 태어났을 때, 은수가 처음 말을 했을 때.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너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잖아. 전화번호도 바뀌고 주소도 모르고. 정우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병역을 마치고 회사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평범한 삶을 살면서 미영과 은수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지워버렸다. 정우야, 나 시간이 많지 않아. 미영이 담담하게 말했다. 의사가 6개월 정도라고 했어.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엄마, 은수였다. 정우는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자신의 딸이 바로 앞에 있었다. 은수는 미영을 닮았지만 정우의 눈매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은수가 정우에게 인사했다. 엄마 친구시죠?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딸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미영이 대신 대답했다. 응, 엄마 고등학교 친구야. 은수는 미영의 상태를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엄마, 약은 제때 먹고 있어요? 모녀의 대화를 보며 정우는 자신이 그들의 삶에 없어도 되는 존재라는 걸 느꼈다. 은수가 가고 난 후 미영이 말했다. 정우야,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내가 죽고 나서 은수를 지켜봐 줄 수 있어? 멀리서라도.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5장. 동창회 이후 경자는 내내 불안했다. 그날 밤 자신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3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을 왜 그렇게 쉽게 입 밖으로 내뱉었을까? 1989년 봄, 경자는 정우를 사랑했다. 미영의 단짝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질투하고 있었다. 그래서 경자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미영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우의 아버지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다. 아드님이 여학생을 임신시켜서 큰일 났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정우의 아버지는 분노했고 정우를 다그쳤다. 겁에 질린 정우는 미영을 두고 서울로 도망쳤다. 경자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를 깨달았다. 미영은 홀로 남겨졌고 정우는 사라졌다. 모든 것이 자신의 질투심 때문이었다. 현재의 경자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30년간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미영의 병 소식을 들었을 때 경자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미영에게 찾아가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미영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미영의 집에서 경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30년 전 일. 그건 내 잘못이었어. 미영은 무슨 말인지 알아차렸다. 정우 아버지에게 편지 보낸 게 너였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정우를 좋아했어. 너무 질투가 나서. 미영은 놀랍게도 화를 내지 않았다. 알고 있었어. 상훈 오빠가 말해줬어. 몇 년 전에. 그때는 화가 났지만 지금은 이해해. 우리 모두 어렸잖아. 미영의 말에 경자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다. 그래도 미안해. 평생 미안할 거야. 경자야, 이제 그만해. 우리 모두 나이 들었잖아. 과거에 매여 살기에는 남은 시간이 아까워.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은수를 좀 봐줘. 내가 죽고 나면 그 애가 외로울 거야. 미영의 부탁에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늦은 속죄였지만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6장. 정우는 미영의 부탁을 받고 은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상훈을 통해 은수가 근무하는 병원을 알아낸 정우는 조심스럽게 그곳을 찾았다. 미영씨 딸 은수 간호사님 계신가요? 은수가 나타났을 때 정우의 가슴은 뛰고 있었다. 어머, 엄마 친구분이시죠? 엄마 병원비 때문에 오신 건가요? 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우는 미영이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우가 즉시 말했다. 네? 왜요? 미영씨와는 특별한 사이였거든요.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나서 정우는 미영에게 연락했다. 미영아, 은수한테 말해야겠어. 내가 아빠라는 걸. 그날 저녁 미영과 은수, 그리고 정우가 함께 자리를 가졌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은수야, 엄마가 내게 말하지 않은 일이 있어. 이분이 내 아빠야. 은수는 얼어붙었다. 아빠라고요? 30년간 어디 계셨어요?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은수야, 미안해. 변명할 수 없어. 나는 정말 나쁜 아빠야. 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세요? 30년간 엄마 혼자 저를 키웠는데. 저는 아빠가 필요 없어요. 은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뛰쳐나갔다. 정우는 딸을 붙잡지 못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정우야, 시간을 줘. 은수도 충격이 클 거야. 미영이 위로했다. 하지만 정우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7장. 미영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상훈이 정우에게 연락했다. 정우야, 미영이가 너를 찾는다. 빨리 와. 병원에 도착한 정우는 야위어 빠진 미영을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정우야, 왔구나. 고마웠어, 정우야. 너를 사랑했던 시간들. 그날 밤 미영이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미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었다. 은수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았지만 정우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상훈이 정우에게 다가왔다. 정우야, 이제 우리 화해하자. 미영이도 그걸 원할 거야. 30년간 쌓인 오해와 원망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경자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평생 미안해. 친구들은 모두 각자의 잘못을 뉘우치며 미영을 떠나보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정우는 은수에게 다가갔다. 은수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은수가 차갑게 말했다. 30년간 없었던 분이 갑자기 아버지라고 하시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알아. 내 말이 맞아. 정우가 고개를 숙였다. 정우는 미영의 집을 정리하러 갔다. 작은 원룸에는 은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정우가 함께하지 못한 모든 순간들이 사진 속에 있었다. 책상 서랍에서 정우는 자신이 쓴 편지를 발견했다. 30년 전 미영에게 보냈던 그 편지를 미영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편지 뒷면에는 미영의 글씨로 정우야,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사랑한다고 적혀 있었다. 8장. 1년이 지났다. 정우는 서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미영이 살던 동네 근처에 작은 건축사무소를 차렸다. 화려한 서울 생활보다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한 것이다. 은수와의 관계는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 남편이랑 같이 식사할래요? 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는 기뻤다. 사위와 함께하는 첫 식사였다. 식당에서 은수의 남편 민수가 말했다. 아버님, 은수가 어릴 때 아버지가 너무 그리웠다고 했어요. 정우는 마음이 아팠다. 내가 정말 미안해. 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저 임신했어요. 정우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할아버지가 된다는 뜻이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가 손자를 보고 싶어 했을 텐데. 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은수야, 엄마는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상훈이 정우의 사무소에 찾아왔다. 정우야, 잘 지내는 것 같네. 응, 이제야 진짜 삶을 사는 것 같아. 경자도 종종 찾아와서 은수를 챙겼다. 미영에게 못다한 미안함을 은수에게 풀고 있는 것 같았다. 그해 가을, 은수가 아들을 낳았다. 정우는 생전 처음으로 갓난아기를 안아봤다. 할아버지예요. 은수가 웃으며 말했다. 이름은 뭐로 할까? 미영이 할머니 이름을 넣어서 민영이가 어때? 정우의 제안에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미영이 심어둔 매화나무 앞에 섰다. 봄이 되면 하얀 꽃이 피는 나무였다. 봄날은 간다고 했지만 또 다른 봄이 오는구나. 새싹이 돋고 있었다. 생명은 끝나지 않았다. 사랑도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정우는 은수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상훈과 경자도 함께였다. 건배, 미영이를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미영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새로운 생명 속에서, 또 다른 봄날들 속에서.